안녕. 지금 밤 11시이고요. 저는 오늘 엄청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코칭하고 휴가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일들 쫙 적어놓은 것 중에 어디를 가야 하는 일들 중에 마지막 남은 거였던 떡을 사와서 냉동실에 소분해놓는 거였어요. 떡집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맛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집에 와서 밥 먹고 낮잠을 푸들푸들 잤어요. 오늘은 제가 오늘 하는 얘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저에게 진정한 쉼을 산사시켜준 날이었어요. 제가 2주 휴가를 받았는데 첫 일주일은 하고 싶었던 계획들을 하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췄다면 남은 휴가 기간 동안은 정말 그냥 쉬는 거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내일은 헬스장을 또 한번 가볼까 합니다. 휴가 너무 좋아. 요즘 저의 가장 큰 목표? 욕구를 떠올린다면 저의 24시간 365일을 정말 자유롭게 쓰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은 한 번만 고민한다고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6년 전 20살 딱 됐을 때 처음 저에게 하기 시작해서 계속 살면서 저에게 주기적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자신을 향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20살 때 가장 크게 원하는 게 뭘까라고 깊이 파고들었을 때는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이었어요. 에어른 같죠? 저는 그걸 정말 원했고, 그게 없어서 정신도 너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신체도 정말 말이 아니었어서 그거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게 정말 제가 원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제가 몸과 마음이 그래도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생각이 드나 봐요. 그게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거 1순위는 아닌 거죠. 제가 요즘에 가장 원하는 건 방금 말했듯이 저의 시간, 나의 1년 365일 24시간 매일매일을 자유롭게 쓰면서 살고 싶다.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분간 그러니까 가능만 하다면 푹 쉬는 시간을 길게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올라왔어요. 그 생각을 인정하고 나니 제 안에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지금도 그렇게 빡세게 살고 있지 않잖아. 지금도 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상태? 그게 정말 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끝없이 많이 했던 생각들과 질문들, 진짜 자유, 진짜 쉼, 그리고 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하루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래서 지치기도 쉽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나는 게으르지? 아니면 왜 이렇게 나는 나를 몰아붙이면서 살고 있지?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에 좀 도움이나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저의 매일매일을 모두 자유롭게만 쓰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원해요. 이걸 말하면서도 사실 아직 조금 부끄럽기는 해요. 쉬고 싶다.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게. 하지만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 갇혀있고 싶지 않고 정말 자유롭고 싶어요. 근데 그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결국 경제적 자유가 필수잖아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니까. 머리로는 사실 지금 삶도 괜찮다고 생각을 진심으로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지금 삶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해서 이 간극, 이 혼란은 뭘까라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 계획표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분 단위로 적고 학기 중,
방학, 여름방학 계획표, 시험기간 계획표, 이거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정말 꼼꼼히 촘촘히 쓰고 그걸 실제로 정말 지키면서 잘 사는 아이였어요.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가고 입시들을 하면서 더 고도화되고 더 발전이 되면서 계획표, 시간, 이거에 완전 미쳐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를 부정적이게만 보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제 삶에 긍정적인 영향들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좀 시간의 노예? 시간에 되게 집착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자각이 되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책상에 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필수예요. 근데 여기에 적는 내용들이 대부분 뭐 해야 되는지, 몇 시부터 뭐 해야 될지, 몇 시 막 시간,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뭐 한다 막. 저는 정말 이런 게 너무너무 생활화돼 있는 사람이라서 건강한 지점까지만 이걸 잘 이용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과한 상태에 있다는 게 자각이 됐어요. 마음적으로도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시간에 얽매여서 생산성과 시간에 얽매여서 좀 지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2주 휴가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다는 영상을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지금 놀 에너지도 없다고.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2주 휴가지만 이러한 시간을 5년이든 10년까지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지금 일주일 이상 쉬었는데도 너무 행복하지만 전혀 만족은 안 되고 쉼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좀 더 커졌어요. 5년, 10년 아무 의무 없이 쉬고 싶어요. 누워있고 싶고 그냥 자고 푸지게 자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경치 좋은 데 가고 영화도 보고 공연들도 많이 보고 그 모든 걸 아무 조건 없이 내 맘대로 자율성 안에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안 보내면서 살았더라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사실 정말 어렸을 학창 시절에 뭐 친구들이랑 어울리거나 이런 시간에 친구들이랑 항상 뭘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랑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을 버린다, 함께 시간을 버린다 이런 시간들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냥 친구랑 친구 집 가서 누워가지고 몇 시간씩 수다만 떨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시간들, 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나 봐요. 지금도 쉬고 있으면서 저는 지금도 제가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쉬고 있으면서 뭘 더 쉬고 싶냐라는 말들을 스스로 하면서 되게 죄책감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 지난 2년 그냥 항상 대학교 때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고 졸업하고 나서 바로 독립했으니까 졸업하고 바로 호주 가서 1년 살았고 지금 독일로 왔잖아요. 그래서 독립한 지 지금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시간 동안에도 저는 제가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호주에서 살 집, 직장, 이제 그때부터는 모든 집안일도 처음으로 혼자 다 하고 또 한국 다시 돌아가서도 많은 음악 관련된 일들 하고 살 집 구하고 또 혼자서 요리하고 집안일 하고 그러면서 독일 올 준비하고 독일 와서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독립한 지 2년 차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 혼자 사는 거를 완전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 들지 않고 타지에서 계속 살았고 한 번도 일도 쉰 적이 없고 정말 일을 계속 했어요. 생존해야 되니까 나라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나 자신을 조금 인정해줘야겠다.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구나. 그러고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면서 마음 공부까지 굉장히 착실하게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쉰 적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쉼 없이 혼자 다 감당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그냥 다 놓고 쉬어도 될까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생존을 위해서 생활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거를 안 하고 쉴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있는 시간도 나에게 쉼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그리고 당연히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시간은 더더욱 온전한 쉼을 나에게 허용해주기. 일하면서도 고통받지 않고 자율성 안에서 쉬듯이 일할 수 있게 제 마음가짐, 제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건 다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늦잠을 자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거지처럼 살아도 나를 자책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생산성,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나에게 온전히 허용을 해준다고, 나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거지처럼 살 거야. 정말 나는 빨래도 안 하고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이렇게 선언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떠한 강압적인 걸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내 식습관에 어떠한 제약도 두지 않겠어. 과식해도 돼. 다 자율성을 줬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야 돼. 건강하게 먹어야 돼. 이러한 저의 강박들을 내려놓으니까 아이러니하게 과식이 사라졌듯이, 과식을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과식을 매일 하는 삶을 살았는데, 과식해도 돼! 이렇게 다 풀어주니까 과식해도 돼. 하지만 과식을 매일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라는 이거 이해 가시죠? 이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일에 지각하지 않을 만큼만 늦잠 자고 계속 게으르게 느리게 여유롭게 사는 걸 나에게 허용을 하는 게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늦게 일어나면 오늘은 생산적인 하루를 못 보내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고, 일찍 일어나서 건강하게 식사도 준비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장도 보고 방 청소도 하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몸매에 다가갈 수 있어 라는 확신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나를 더 잘 챙겨야 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에게 쉼을 마음껏 허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장 봐서 건강한 식재료를 요리하고 집안일하고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하루들을 보낼 자유도 제가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원하는 쉼이라는 감정인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어진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스트레칭도 안 하고 과식하고 바로 누워서 오늘처럼 낮잠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날에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분 좋게 요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날들만 보내고 싶다라는 집착이 쉽게 생기는 것 같은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집착을 내려놓고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날에 나도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 생산적이고 뿌듯한 하루만 있는 삶은 아니고,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어요. 어떤 날은 에너지 넘치고 몰입되고,
어떤 날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생명이 가진 파동 아닐까요? 저는 진짜 마음 공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러지 못한 날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오늘은 못했네, 나는 왜 이래 하는 자책의 루틴 말고 오늘은 못했네, 아쉬운 마음이 들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괜찮아. 내일 또 선택하면 돼. 그리고 내일 또 쉬어도 돼. 중요한 건 좋았던 기억과 원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기억과 그런 삶이 나에게 그냥 다시 찾아오도록 초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불완전한 나와 함께 있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 참 잘 있었어. 오늘도 만족스러운데? 이게 정말 자유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온전한 쉼을 저에게 허락을 해준다면 그 다음날, 다음 날은 또 알아서 에너지가 넘쳐서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생산성 있게 보내는 날들도 반드시 또 존재할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거,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쉬고 싶을 때 그 쉬고 싶은 마음을 부정하지 않고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게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는 걸 알게 되는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하루를 보냈든 이 순간 잘 하고 있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약간 마지막에 덧붙이는 부록처럼 말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자유를 위해서는 경제적 풍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자가 되는 게 필수라고 생각이 든다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해봤을 때 결핍감의 마음으로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적인 돈은 많지만 여전히 마음이 결핍인 상태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잖아요.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얻고 싶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모두가 다 마음의 풍요였을 텐데 부자가 돼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말했듯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그런 감정들을 누리고 싶어서잖아요. 근데 금전적인 풍요가 있지만 매일매일이 너무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인간관계 다 안 좋고 이러면 그게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그거는 과연 부자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상태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다고 물질적 돈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이미 부자인 상태면 물질적 풍요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믿어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의 풍요가 따라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더욱더 제 마음을 채우는 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경제적인 풍요를 얻고 싶은 이유가 결국에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안정감이고 마음의 풍요가 있으면 반드시 물질적인 것도 따라온다고 믿으니까. 이번 휴가 때 느낀 게 아무리 나에게 내가 지금 뭐 일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래도 제가 제 마음을 계속 달달 볶고
내가 나에게 온전한 쉼을 허용을 못 해주는 사람이면 외부의 환경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건 안에서 시작된다. 저는 다음 주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겠지만 좀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얘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봐요. 안녕.